안녕하세요 여러분, 왈펫TV의 전현철 수의사입니다. 이번 두 번째로는 강아지를 분양받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알아두면 좋은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아지를 데려오는 시기 한번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데려오는 시기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린 강아지를 데려오면 여러분이 교육시키고 앞으로 같이 생활하기에 좀 더 수월한 강아지 적절한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에서 6개월 이 시기를 우리가 강아지의 사회화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회화기는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스펀지가 물에 넣으면 물을 다 흡수하죠. 그냥 다 빨아들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강아지 교육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습득력이 매우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짜리, 3개월짜리 강아지 앉아 가르치는 거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2살, 3살짜리 강아지 앉아 가르치려면 30분에서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시기에 건강한 아이를 데려오면 여러분이 원하고 필요한 교육, 가장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가르치기가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행동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 강아지를 데려왔을 경우에는 적절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예방접종 시기에 1차부터 6차까지 6번의 예방접종을 하시고 또 이후에 항체 검사를 해서 우리 강아지 몸에 항체가 맞냐, 항체가 형성되었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1살이 넘는 다 큰 강아지, 성견을 데려오시는 경우에는 이 강아지 역시 예방접종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같은 항체가 검사를 통해서 항체 여부를 확인하셔서 파고, 홍역, 간염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유무를 확인하시고 혹시 안 되어 있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을 가셔서 추가 예방접종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강아지 위생관리, 위생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위생용품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깨끗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위생은 반드시 필요하죠. 첫 번째 위생관리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귀세정입니다. 귀세정제와 귀세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면봉을 절대 쓰지 마시고 귀세정제를 강아지 귀바퀴 쪽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그래서 흘러들여서 귀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강아지가 귀를 털게 되면 부드러운 면솜이나 화장솜으로 귀 주변을 가볍게 닦아주시는 거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눈세정입니다. 눈세정은 쉽게 말해서 세수입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듯이 강아지도 매일 세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고 일어나면 눈곱을 끼고 눈앞이 지저분해지면 나중에는 심하면 악취까지 나는 그런 강아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눈세정을 우리가 안약 넣듯이 강아지 하얀 눈동자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주고 화장솜으로 강아지 코 사이한 이 부분을 부드럽게 10회 정도 마사지하면 눈 주위가 깨끗하게 세정돼서 세수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잘 아시는 항문 낭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항문 낭지 하는 건 사실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보호자분들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미용실이나 동물병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항문낭을 짜주지 않으면 강아지 특유한 냄새가 계속 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비린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항문낭을 짜주면 이 냄새가 없어지니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항문낭을 꼭 짜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위생수칙 3가지, 눈세정, 귀세정, 항문낭 요 3개만 하면 우리 강아지 냄새 나지 않고 깨끗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물품은 크게 이제 영유아 시기와 성견 시기의 물품으로 나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간식입니다. 사료는 당연히 애기 강아지와 성견 이 둘을 나누면 되고 일반적으로 퍼피는 한 6개월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중이 2kg 정도가 되면 퍼피까지라고 볼 수 있고 2kg가 넘어가면 성견, 어덜트에 가깝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견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료의 선택은 체중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월수는 6개월 전후, 체중 2kg와 6개월 전후를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식은 가급적이면 예방접종이 끝나기 전까지 대략 한 4, 5개월 전까지는 새로운 간식은 안 주시고 사료만 주시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어린 강아지, 8개월에서 9개월 이하의 강아지인 경우에는 유치가 발달하게 되고요.
6개월에서 10개월 같은 경우에 이제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가 완전히 나는 시기가 대략적인 그 시기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유치가 잔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사료를 주기 때문에 유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치가 빠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터그놀이라는 걸 통해서 열심히 강아지 이빨을 물고 뜯고 돌려서 유치를 빠지게끔 하고 영구치를 잘 나게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으면 유치가 잔존하고, 유치가 잔존하면 영구치가 정상적으로 나지 않고 옆으로 나든지 앞으로 나서 사람 덧니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를 뽑는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영구치 때문에 치아의 모양이 이상하고, 이것 때문에 기타 치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 3, 4, 5, 6개월 시기에 열심히 터그놀이를 하시고 강아지 유치가 빠지도록 뜯을 수 있는 장난감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금한 견종에 따른 성격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아주 에너지가 많고 아주 활발하고 매일 한두 시간 이상 반드시 산책시켜야 하는 강아지 견종,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비숑, 프리제, 그 다음에 푸드, 그 다음에 요크셔 테리어, 그 다음에 비글, 이런 견종들은 에너지가 아주 넘치고 활발한 강아지라서 산책이 반드시 필수인 강아지입니다. 두 번째로 얌전한 강아지 말티즈, 그 다음에 치아와, 그 다음에 시추,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견종은 조용한 성격이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주변에 소란스러운 걸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그런 분들은 이 세 견종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형견을 키우고 싶어하는 보호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형견을 키우실 때는 소형견을 데려올 때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형견은 다 에너지고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형견은 전원주택이 있고 앞에 잔디가 있고 넓은 마당이 있는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어울립니다. 그럼 그렇다고 아파트 생활하는 그 대형견을 못 키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나 약간 좁은 공간의 대형견을 키우실 때는 그만큼 산책이라든지 야외 활동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산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낮은 산부터, 낮고 평평한 산부터 우리 대형견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산책을 시키면 같이 등산을 하면 보호자도 건강해지고 우리 같이 가는 반려견들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 대형견을 키우실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강아지를 데리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대형견을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반려견을 데려오기 전에 알아봐야 할 기본적인 상식과 강아지의 견종별 차이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꼭 입양하기 전에 내가 입양하고자 하는 강아지의 기본적인 성격, 특징들을 숙지하시고 데려오시면 반려견과 함께 문제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왈펫TV의 뮤지펫 동물병원 풍산병 원장 전현철 수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